자, 연우를 위한 동영상 수업. 두둥. 근데 실제 찍어도 조회수 빵 뜨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오호, 보라고 찍었더니 안 보네 이러는데 딴 친구들이 영상 어떻게 나오나 그냥 궁금해서 보는 것 같더라고. 자, 209쪽부터 간단하게 복습을 다시 하면서 질문을 받을 텐데, 자, 너, 이 문법 용어가 뭐죠? 더? 얘를 뭐라고 불러? 관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정사의 일종이잖아. 그럼 다시 정리하자. 오늘 새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좀 혜영이가 대답을 좀 많이 해줘. 한정사가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뭐 해주는 말? 한정해주는 말. 시연이도 처음 듣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처음 들어도 요거를 많이 파왔어. 한정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는 요 어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사, 형용사, 명사. 그럼 big 아이스크림. 선생님도 아이스크림 하나 주워 먹는데 big 아이스크림 안 하고 big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잖아요. my big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겠죠. 자, 혜영이,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데 뭐는 아닌 애들을 한정사라고 이해해도 될까? 형용사는 아닌데 형용사처럼 쓰이는. 그렇지. 형용사가 아닌데 형용사처럼 명사를 한정하는 애들, 수식하는 애들, 한정하는 애들. 그럼 또 이제 관련 지식이 생각나겠죠? 형용사의 용법 두 가지. 첫 번째, 꾸며주는 거를 무슨 용법? 한정용법. 이게 이제 명사 수식인 거고요. 명사에 형용사가 붙으면 붙을수록 그 명사가 의미하는 바가 좀 더 좁아지고 한정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on 아이스크림 하면 아무런 아이스크림이지. 근데 big 아이스크림은 크지 않은 아이스크림들은 차집합이 돼서 빠지잖아.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수식할수록 그 명사의 범위는 점점 더 한정되고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 명칭은 determiners라고 해서 결정한다라고도 하거든. 결정. 근데 우리는 한정한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두 번째 형용사가 쓰이는 용법 두 번째는 뭐죠? 한정용법 말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 말고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서술용법.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노란색 자료 띄웠던 그거란 말이야. 천천히 좀 적어주시고요. 자, 뭐 예문부터 하면 자, Our English teacher is handsome. 혜미가 읽고 해석해볼까요? Our English teacher is handsome. 우리 영어 선생님은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자, 명사는 어떻다라고 설명했지? 네. 순서대로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그 서술이라고 불러요. 순서대로 풀어 설명한다. 오케이? 요거를 조금 잘난 체해서 응용 수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중3 수업이지만 중3 교재로 중3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고등 기본 내용까지 같이 커버를 하고 있거든. 나중에 with 분사구문이라는 걸 들을 수도 있어요. 자, with arms crossed. 팔짱을 어떻게 한 채로? 뿡 하고 팔짱을 낀 채로? 이런 게 또 잘 강의해주는 건데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아재 개그 해주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개그 코드가 완전 좋죠. 자, with arms crossed. 나중에 분사구문에서 with 분사구문 어쩌고 그런 걸 배우는데 우리는 팔짱을 낀 채로 다리를 꼰 채로 우리가 팔을 꼈고 다리를 꽈지만 팔들 다리들 입장에서는 꼬아진 것에서 크로싱 하면 틀리고 크로스드예요. 참고로. 또는 folded가 돼요. 팔짱은 팔은지 접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 근데 legs, 다리들은 꽈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팔들 꼬았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참고로. 자, 그럼 with 분사구문 이런 걸 배웠는데 애초에 그냥 with
crossed arms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 언어야. 이 입시 영어랑은 상관이 없어.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with crossed arms랑 with arms crossed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굳이 얘기하면.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앞에서 이러고 있고 얘는 뒤에 있네. 힌트. 이미 우리가 사실은 배워서 알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지금 입시 영어랑 상관없는 거야. 얘는 명사를 뭐 해준 거 같고? 수식. 무슨 용법? 한정용법으로 쓰인 거 같고 이거는 수식했다고는 안 하잖아. 얘는 한정한 거 같죠? 한정용법. 얘는 서술용법. 은근히 선생님들이 이걸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어라고 설명도 하거든.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는 건 보어로 사용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느낌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아. 적어주시고요. 이거 알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면 체계가 잘 잡히겠지. 사실 해석에 큰 차이는 없는데 뉘앙스 차이거든. with crossed arms는 팔짱을 낀 채로 팔짱을 낀 팔과 함께잖아. 직역을 하면 뭐뭐와 함께 꼬여진 팔들과 함께 팔들이 이미 꼬여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팔들이 먼저 등장하고 팔들을 꼰 채로 꼬면서가 될 수도 있지. 문법상으로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느낌 차이. 얘는 명사의 범위를 좁히는, 한정하고 꾸미는 느낌이라면 이거를 앞에 명사를 꾸미고 한정한다기보다는 그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어떤 선생님은 어떤 교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건 형용사의 성질이 강하고 형용사의 성격이 강함. 이거는 동사의 성격, 성질이 강함 이렇게 또 설명하거든. 이거는 내가 곁다리 설명하는 거야. 동사의 성격이 강하다, 서술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서술적 용법. 그런가 보다라고 좀 들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재에서 봤던 어떤 예문인데 a rarely cooked steak. 선생님 스테이크 잘 안 먹긴 하지만 혜영이는 스테이크 구울 때 어떻게 먹어요? 레어?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진정 잘 먹는 사람은 레어 쪽에 가깝게 먹는데 미디엄 레어로 먹으면 약간 안에 빨간색만 많이 남아있거든. 선생님은 미디엄 약간 웰던? 난 그 빨간 게 있는 게 용납이 잘 안 돼. 그래서 엄청 찔겨서 못 먹거든요. 촌놈이라고 잘 모릅니다. 자, 얘는 rarely cooked steak. 얘가 스테이크를 뭐 해줄까요? 수식하겠죠? 네. a steak. 스테이크인 스테이크인데 rarely cooked. 얘도 사실은 뒤에서 꾸며준다는 말이죠. 얘도 어떻게 보면 뒤에서 꾸며준다고 표현해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근데 이 둘이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rarely 자체가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란 준부정어. 우리 빈도부사에서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해서 외우는 그 부사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가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좀처럼 요리되지 않은 스테이크일 수도 있고 또는 와 정말 간만에 요리가 된 스테이크일 수도 있잖아. 자, 해석은 두 가지예요. 근데 답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알려드린 거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해석 첫 번째는 거의 요리가 되지 않은 스테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요리가 된 스테이크가 있어. 얘는 어떤 해석일까?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한정용법 형용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걸 사실 알 필요는 없거든. 근데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자, rarely cooked steak. 요거는 형용사적 성격이 강한 거라고 교재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거의 오랜만에 요리가 된 스테이크. 이거는 스테이크가 있긴 있는데 스테이크 상태가 어떻다? 거의 조리되지 않았다.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스테이크가 우선 있어. 근데 스테이크 상태가 어때? 거의 조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앞에서 꾸며주면 형용사 성격이 강하고 뒤에서 꾸며주면 동사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배운 걸 기준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얘기죠.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크긴 스테이크인데 어떤 스테이크냐면 정말 오랜만에 요리가 된 스테이크. 솔직히 선생님 납득은 안 가요, 그 설명이. 근데 이거는 스테이크가 있긴 있는데 거의 조리가 되지 않았다. 솔직히 납득이 안 가잖아, 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도 또 예문을 외웠는데 이 설명을 자주 하진 않았는데 이 느낌 차이를 주려고 한 거야. 요거는 어쨌든 입시 영어 내용은 지금 아니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가끔 그런 질문도 나와. 명사를 웬만하면 앞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뒤에서 꾸며줄 때는 형용사 구를 이룰 때 뒤에서 꾸며주지. 뭐 분사 구가 특히 그렇잖아. 근데 단일 형용사 혼자서 명사 꾸며줄 땐 웬만하면 명사 어디서 꾸며준다? 앞에서. 근데 가끔 형용사 혼자서도 뒤에 와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런 이유겠지.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맨날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who, is, which, 뭐 or, were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비동사 뒤에 문장 성문 어느 자리에? 형용사가 오게 되는 거야? 이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비동사 뒤에는 거의 열의 9 이상? 주격 보어 자리라는 거야. 그럼 뭐야?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애 있고 뒤에서 꾸며주는 애가 있었는데 뒤에 애는 자꾸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살려내봐. 그럼 형용사가 이번엔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기보다 비동사 뒤에 어디에 있어? 주격 보어 자리에 있게 되지. 보어 자리에 있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별거 없어. 명사 앞에서 한정해준다. 근데 명사 뒤에서도 한정해줄 수는 있지만 어떤 느낌이다? 서술적 느낌이 보태진다. 그거랑 관련된 게 with 분사 구문의 순서 바뀌는 것도 사실 그런 느낌 차이다. 솔직히 이거는 어떤 책에서 나도 본 예문인데 납득이 잘 안 가. 나도 그래서 헷갈려. 그렇죠? 근데 그 의미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 선생님도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몰라요. 우선 그거 정리를 쭉 해보고 앞에서 꾸며줄 때는 그러니까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나올 때 범위를 좁혀주는 게 맞는데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와서 꾸며주는 경우는 한정해주기도 하지만 좀 더 설명해주는 느낌도 있구나. 곁다리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곁다리 얘기 많이 하더라고. 진도가 느려요. 다 지울 건데.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제 복습이 되고 이게 내가 지금 헷갈렸다 그랬잖아. 아마 맞을 거야. 간만에 요리가 된 스테이크. 근데 뒤에서 꾸며주면 스테이크가 있긴 있는데 거의 요리가 안 되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설명을 적용했을 땐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해석이 맞는지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형용사 용법 얘기하고 한 김에 막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자로 설명해준 용어가 진짜 설명이 잘 된 거야. 한계를 정해준다.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준다. 서술은 순서대로 설명하니까 명사 앞에서 순서대로 설명할까?
뒤에서. 명사 뒤에서 순서대로 설명하겠지.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아까 뭐 위드 분사구문 이런 얘기해서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이런 느낌이 들겠구나 라고 좀 납득이 돼요. 네. 자, 이런 설명도 쭉 해봤고요. 한정사 얘기도 돌아옵시다. 한정사는 당연히 아까 여기 써놨듯이 명사 어디 쓸 수밖에 없어? 앞에. 앞에 올 수밖에 없지. 반드시. 명사의 범위를 좁혀놓는다? 반드시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뭐와 비슷하지만 형용사의 무슨 용법처럼? 한정. 한정용법처럼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다는 또는 수식한다, 한정한다는 건 한정사가 형용사와 똑같지만 형용사는 아닌 애들이 한정사라고 불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 외우긴 외워야 되니까 이거는 나랑 사사사격 주세요 이러면 격발 장전 사격 그래서 죽여버려야지. 감히 너 따위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 막 이렇게. 자 사사사격 한정사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우선 외워주는 게 좋은데 뭐가 있었죠? 관사. 관사, 지시사. 지시사, 수량사. 수량사, 소유격. 소유격까지. 일부 수량사들을 형용사, 또 부정, 수량, 형용사 어쩌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전 저기 틀을 잡아놓자고. 혜영이 기억 잘하고 있네요. 비동사 뒤에 보어다 이거 좀 더 기억해줘. 네. 나중에 그런 문법 용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저절로 잘 정확하게 활용하면 되거든. 문법을 배워서 문법을 안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어? 자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얘기는 이게 뭐가 와야 정상 아니야? 명사. 그렇지. 사랑합니다. 역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시연이도. 사랑합시다. 또 뭐가 이상하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만으로는 원래는 그렇게 쓸 수 없어야지 되는 거잖아. 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비정상인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쓰이니까 독특하잖아. 근데 그게 자주 쓰이니까. 게다가 특이한 게 뭐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단수명사가 되는 거야? 복수명사가 되는 거야? 복수명사. 그렇지. 뭐만 사람들이란 뜻으로 복수명사처럼 쓰인다. 1번, 2번 이렇게 3번 썼는데 우선 1번만 알아놓으면 된다 그랬죠? 네. 복습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연상을 해봐. 시연이 생각에 the rich 뒤에 무슨 명사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진 것 같아. 비보. 그렇지. the rich people. 그럼 혜영이 the old는 people. 그냥 the old people. 그냥 old people 할 걸 더를 붙인 것 같지 않아? 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the 종족 대표 어쩌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너무 쓸데없는 문법 수업이 되니까. 자, dogs는 그냥 개야, 개. 그냥 개. 저 the rich라고 해서 그 부자 사람들이야. 아니요. 자, 정관사 더가 쓰였지만 사실은 뭘 정해진 걸 의미하진 않고요. 그냥 종족 대표라고 표현해서 그 사물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the rich 하면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the rich people 했어야 되는데 또는 아까 the rich people도 아니고 그냥 rich people 하면 되거나 또는 the rich만 쓰기엔 좀 애매하잖아. 네. 아까는 더 다음 명사고 명사의 복수형이었는데 지금 rich가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rich people 쓰거나 rich, the rich, rich people, rich man 뭐가 애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슷하게 하면 rich하고 끝날 수 있어? rich 명사, the rich 명사, rich people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없어졌겠지.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남은 게 아닐까? 거기까지는 나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샌가 더 플러스 형용사만으로 무슨 뜻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 오만 사람들. 그래서 그게 특이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또 the rich, the old, the young, the injured만 봐서는 복수명사인지 그 형태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없죠. 근데 복수명사여야 되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뭐뭐한 사람들 말고도 뭐뭐한 것들 사물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 나오면 어지간하면 그냥 뭐뭐한 사람들이라고만 해석을 합시다. 형용사 관련해서 한정용법, 서술용법 등등 다 얘기해 봤어요. 솔직히 답만 맞추는 수준으로 할 거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것들, 복수명사다까지만 알면 돼. 자, practice for 질문? 다 맞았나요?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해석도 정확하게 해와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형용사의 어순. 영어라는 언어는 어떤 기준으로 쓰인다 그랬죠? 영어의 어순. 중요할수록 중요도 순서로 언급이 되는 거야.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목적어랑 보어랑 중요하고 그다음 별로 안 중요한 수식어가 나오거나 하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수식어의 경우 수식하는 말 단일 형용사라고만 할게. 그 형용사 수식어라고만 하자. 아까 얘기했던 거네. 형용사 수식의 경우 단일 형용사는 명사 어디서 와야 되고 앞에서 와야 되고 형용사 구가 되면 뒤에서 오죠? 네. 가끔 단일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다는 아까 설명 미리 했네. 영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단어 하나짜리면 즉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단어 하나짜리일 땐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구나 절의 형태를 떼서 길어지면 뒤에서 꾸며줘야 되지. 근데 한국말은 너무 길고 복잡하지 않은 한 그냥 명사 앞에서 꾸며줘요. 우리나라 말은 뭐 용언, 채언, 뭐 독립언, 수식언 어쩌고 하잖아. 역할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은 꾸며주는 말이 너무 복잡하지 않는 이상 그냥 명사 앞에서 꾸며줘요. 나는 어제 만난 그 긴 생머리에 긴 금방 생머리에 이쁜 그 소녀를 잊을 수가 없어 하고 그냥 앞에서 쫙 다 꾸며주잖아. 근데 영어는 길고 복잡하면 명사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 요거랑 비슷한 거야. 서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까운 의미일수록 위치도 어디 있을까? 서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했는데 요거예요. 자, 명사가 있어. 형용사 1, 형용사 2, 형용사 3이 있을 때 누가 지금 명사랑 더 가까워? 제일 가깝지. 왜 제일 가깝게 있냐면 가장 가까운 의미 보다 어떤 의미? 보다 중요한 의미라고 봐도 돼. 오케이? 자, 플라스틱 봅시다. A bag. 그냥 하나의 가방이지. 비닐봉지잖아. 그래서 a plastic bag. 이제 비닐봉다리라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원어민 있을 때 바이닐 백 얘기하는데 빵 터지더라고. 비닐이 영어로 바이닐이거든.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plastic bag 하고 부르면 선생님도 이제 영어 잘 못할 때가 있었을 거니까. 자, a plastic bag. 그다음에 여기 블랙, 검정 봉다리라고 합시다. A black plastic bag. 자, 비닐봉지를 만들 때 만드는 재료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색깔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재료가 더 중요하지 않아? 재료를 정한 다음에 만들 때 뭘 입혀? 색을 입히는 거지. 근데 그게 색을 입힌 게 새 거고 오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크기는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 납득이 잘 안 가요. 크기를 정한 다음에 그게 오래되고 새롭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big, new 이렇게 되나봐요. 몇 개는 나도 헷갈려. 기수서수는 아까 한정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 설명은 그 명사와 좀 더 가까운 의미, 더 먼저 와야 될 형용사들, 더 중요한 형용사가 명사와 어디에 위치한다?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텐데 다행인 게 한국말의 형용사 어순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big new, big new book, new big book 중에 왠지 big new book 이런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걸? 자, 하나의 하지 말고 더라고 붙여보자. 더 big new book 어색하긴 한데 그 큰 새로운 책, 더 뉴 빅 북, 그 새로운 큰 책.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좀 더 맞다고 우리가 인식이 되긴 할 거야. 나도 헷갈리는 거야. 더 빅 뉴 북, 그 큰 새로운 책. 더 뉴 빅 북, 그 새로운 큰 책. 솔직히 이건 나도 모르겠다. 근데 밑에 문제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형용사들 어순을 맞췄을 거야. 이거 솔직히 나도 헷갈리네요. 그 다행인 건 다시 강조하자면 한국말에서의 그 형용사들의 어순과 영어에서의 형용사들의 어순이 거의 동일해요. 어떻게 좀 덥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만 버티면 내일부터는 좀 덜 덥대요. 다 지워도 되지? 네. 자, 지우면서 다시 물어보면 영어는 어떤 순서대로 등장한다? 주어의 순서. 중요한 말 순서대로 등장해서 주어 동사 먼저 나오고 목적어 보어까지 해서 필수 문장 성분 딱히 중요하지 않은 수식어가 그 다음 나오죠. 혜원이는 여기 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서 이게 좀 신경 쓰이니? 괜찮아요. 여기 고등 친구들은 나 여기 나올 때마다 여기 막 화면 쳐다보고 이러거든. 그리고 막 물어볼 때 여기 자기들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좀 더 또렷하게 이렇게 천천히 잘 들리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기억도 좋아요. 우리 언니들, 오빠들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말일수록 먼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 책 끝에 도치라는 문법도 생기는 거야. 평상시대로 따지면 별로 안 중요해서 뒤에 있어야 될 대부분 무슨 품사? 수식어, 이제 수식어. 품사로 따지면 부사. 부사잖아. 곁다리잖아. 곁다리. 도울 부자일 거야. 도와주려고 곁다리로 온 애가 걔가 더 중요해지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 그렇게 앞으로 보내는 걸 도치라 불러. 도치라 일어날 때 동사도 주어 앞으로 보낸다 해서 주어 동사 도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도치라는 문법은 뒤에 게 앞으로 갈 때 주어 동사 순서 바꾸는 거를 도치라는 문법에서 배웁니다. 주어 동사 안 바뀌는 경우는 희한하게 시험에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야.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언급하기로 했으니 도치라는 문법도 생기는구나. 또는 강조를 위한 이때 강조형법이니 이런 게 생기는구나. 중요할수록 자꾸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물론 거꾸로 중요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문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왓절에 의한 강조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도.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형용사 수식어 관련된 거죠. 한국어는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가 길고 복잡해도 그냥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영어는 길고 복잡하면 뒤에서 꾸며준다. 그게 한국말과 영어의 어순이 자꾸 다른 이유들인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말이랑 세 번째 쓴 거는 한국말과 영어가 거의 동일한 거죠. 한국말도 거의 요 순서대로 형용사 순서를 가지고 영어도 동일하다는 거죠. 중요할수록 명사와 의미 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록 더 가까이에 있다. 왠지 답은 그냥만 맞췄을걸? 자, practice 5. 또 질문? 뭐라고 맞죠? 없어요? 네. 내신도 그렇고 근데 우리 상담을 사실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중등 공부는 거의 마스터가 된 건가? 마스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가면 저변 내신은 뭐 그냥 다음거나 하나 들고 실수를 좀 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좀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좀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혹시 뭐 또 학원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은 게 친구 소개해줘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한 달 결제할 때 5만 원 빼드리는 게 있어. 그리고 학원비 요즘 인상 많이 하는데
요즘 영어 학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 학원들은 한 35만 원, 40만 원으로 올리는 학원들이 꽤 있더라고. 뭐 안 올리고 예전 가격 그대로 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나는 아직은 기존 금액 그대로 버티다가 한 내년 내후년쯤 2만 원 정도씩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 쌤은 뭐 이사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죠. 이사를 오고 싶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인데 그럼 진짜 24시간 학원을 오픈해줘서 원래 24시 넘어가서는 수업을 하면 안 되거든. 어쨌든 간에 뭐 물론 이제 독서실이나 스카 가면 좀 더 집중이 잘 되겠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학원에 수업이 있든 없든 와서 얼마든지 와서 자습실에서 자습하고 뭐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하려고 가져오고 이러면 그것도 좀 도움되는 거 아닐까. 뭐 독서실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좀 서글프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만큼의 시설은 아니니까 이거 뭐 영상 보시겠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공짜로 독서실 저 자습실 사용하고 그러면은 독서실 비용이 한 4주 기간권으로 끊으면 12만 원인데 요 근처는. 그럼 그 기간권으로만 끊어서 짐을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락커만 돈 내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내면 짐 두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짐 두고 다니든 말든 어차피 들고 다닌다 그러면 한 달에 12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 여기 자습실에서 공부하면. 그러니까 25만 원, 중등 25만 원에서 12만 원이 빠지면 사실 학원비 14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고등부도 30만 원인데 12만 원 빠지면 18만 원에 학원 다니는 거잖아. 전기세니 뭐니 이런 거 내가 내면 되는 거니까. 자습실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쌤이 출근하고 쌤이 퇴근하면 이용 못 하잖아요. 그럴까봐 거의 24시간 가까이 오픈해 주려고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지금 욕심내는 중이에요. 몇 천만 원 지금 좀 더 모아야 돼가지고 지금 좀 힘들긴 한데 자주 와서 공부해줘. 회원이고. 그래도 내 독서실 다니고 그럴까지 아니면 매일매일 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썰을 풀었는데 왜 헛소리를 하시기 싶은데 빨간색으로 이미 적어둬놨죠? 원래는 다음 달 시작할 때부터 내신 대비를 해서 한 3주 정도만 준비하고 3주나 3주 반만 준비해서 수업 6번, 7번 만에 내신 대비를 끝내려고 했는데 걱정되시면 다음 주부터 그냥 내신 대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하든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든 미리 와서 자습하면서 자료도 지금 미리 드렸잖아요. 미리미리 좀 자습을 하면서도 좀 질문하고 이러면 좋죠. 내신에만 신경 쓸 때는 사실 아니잖아.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요. 뭐 썰을 많이 풀었고 자, 뭐 이러면서 슬쩍 이게 쉬는 시간이라 칠 거고요. 자, 매니머치 차이는 당연히 아시죠? 자, 매니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많을 때, 머치는 셀 수 근데 이건 어떤 예문도 안 읽을 거고요. 뭐 긍정문에서도 쓸 수 있지만 긍정문에서는 보통 many much 대신에 a lot of, lots of, plenty of를 많이 쓴다고 뭐냐면 many much는 격식체라고 불러. 격식체. 격식을 따진다는 얘기야. 스타일이라고 해서 formal style. formal, informal 하잖아. 우리가 평상시에 글을 쓸 때 되게 격식 따지면서만 글을 쓸까? 격식을 안 따질 때가 훨씬 많지. 그걸 비격식체라고 해. informal 하면 되겠죠. 이건 입시 영어랑 또 상관없는 거야. 스타일까지는. 근데 실제 영어 회화를 할 때, 영어를 구사할 때 말을 하든 글을 쓰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할 때 글 쓸 때 many much 쓰기보다는 a lot of, lots of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야. plenty of까지. 근데 격식 있는 글을 써. 그럴 때 a lot of, lots of 그런 거 쓰기보다는 당연히 뭘 쓰는 게 좋아? many much를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 영어랑은 관련이 없는 영어이네. 나중에 실제로 영어를 써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것까지 구분해 주면 좋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우리 문법 배울 때 있어서 쓸데없는 거. 입시 영어에서는 필요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형태 중심 문법이긴 해. 내가 의미 중심 문법으로 또 막 뭐 인지 문법 이런 얘기 막 해주잖아 가끔씩. 그다음에 프레이머틱스라고 해서 화용론 대화에서 사용한다 해서 프레이머틱스인데 사용 쓰임새에 따른 문법도 있어. 그게 이런 거 설명하는 거지. 우리는 이거는 입시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 입시 영어가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니머치를 구분해서 쓸 줄 알면 되고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셀 수 있고 없고를 다 상관없이 쓸 수도 있다. 그렇게를 공부하는 게 우리 입시 영어에서의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입시 영어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욕심 안 내고 우선 틀렸다고 하는 경우는 구분할 줄 알자 이거지. 자, many는 셀 수 있는 애랑 멋지는 셀 수 없는 애랑 쓰기로 정해져 있지. 그거를 바꿔서 표현하면 틀리잖아. 격식체, 비격식체는 좀 다르게 잘못 사용해도 잘못 사용해도 틀린 건 아니고 어색한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안 따지는 거죠. 공부할 때. 그런 건 대학 가서도 익히고 진짜 이제 영어 쓰는 남친 만나고 이래서 금방금방 익히면 돼. 그 언어 쓰는 그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돼. 어쨌든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다 쓰이는 거지. 저기서 편하지 않을까 당연히. 자, a lot of, lots of, plenty of가 더 편하겠지? 그다음에 3번 긍정문에 쓰일 때는 many, much 앞에 so many, too many, too much 이렇게 많이 쓴대요. 그냥 그런 거야 이거는. 동의? 자, 근데 중요한 건 so many, 당연히 so many restaurants겠어요? many so restaurants겠어요? 이거를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해보자. so는 뭐하고 있고? many와 much 앞에 그 의미를 강조하는 so much니까 many를 뭐하고 있어? 강조, 수식하고 있지. 자, many는 한정사라고 치는데 그냥 형용사라고 할게. 형용사를 뭐 해주는? 수식하는 부사라고 보는 거지. 강조. 그럼 to도 much를 뭐하고 있어? 수식, 부사잖아. 또 many restaurants 형용사가 뭐를? 명사를 수식.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 당연한 어순이잖아. so many, too much, so much, too many 상관없어요. 이제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자, 다 들었죠? 자, practice 6 몇 가지 저번에 진도 나간 부분이지 사실. 자, practice 6, 7 질문 보세요. 뼈미도? No. 잘했는데. 되게 잠깐 쉴까요? 계속 이어나갈까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어갑시다 그럼. 원래 문법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지금은. 혜연이도 어차피 그 독해 안 가져왔다 그랬으니까 문법 마저 더 많이 나갑시다. 자, 얘도 그냥 외우면 되긴 한데 뭐 원리를 따지긴 좀 사실 애매해요. 그리고 시연이 먼저. few of you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많을 때 적을 때. 많어 적어. 우선 적은 거지. 잘했고요. 혜영이 리틀러 리틀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많을 때 적을 때 적을 때인 거지. 그치? 얘는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야지. 근데 왜 스펀지밥에서 근데 너희가 스펀지밥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세대는 아니잖아. 왜 그 불가사리 아저씨인가 나도 사랑해요 나오잖아. 나도 그걸 본 세대가 아닌데. 자, 스펀지밥에서 왜 장면 넘어갈 때 a few moments later 나오잖아요. a few months later. 잠시 후 할 때 a few moments later잖아. 자, few of you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였구나 라고 기억이 나면 리틀은 셀 수 없는 명사랑 쓰이는 표현이었지 하고 생각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영어를 접할 때 그 문법들을 접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야. a few moments later. 잠시 후잖아. 이런 평상시에 접했던 그게 생각이 나면 시험 문제 맞출 때도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팝송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저절로 영어 실력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 뭐 툭하면
사실 이제 TV 보거나 할 때도 배경음악에 뭐 팝송 은은하게 이제 팝송 그러니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팝송이 좋은 게 천천히 부르지 가사가 잘 들려요. 애니메이션도 좋은 게 아이들 대상으로 대사를 짠 거기 때문에 말이 쉽고 느려. 최근에 그 코코 애니메이션 그 노래 중에 Remember Me 노래가 있는데 그게 TV 프로그램 약간 BGM으로 깔려 나오더라고. 어서 들었던 노래인데 하고 검색해보니까 코코 노래더라고요. Remember Me 중간에 까먹었고요. 그런 팝송도 듣고 하면서 이게 이런 대사,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이런 문법이었지라고 공부가 돼. 자, 그럼 이제 그게 얼마큼 또 도움이 되나 봤더니 뭐뭐 쓰였지. 그러니까 few of you는 셀 수 있는 명사랑 쓰인다 따졌고, 자 이거 봐. 약간 후, 잠시 후지. 굳이 자, a few가 거의 없는 이런 뜻이 될까? a few는 그냥 약간이 되는 거고 어가 없을 때가 거의 없는 이 되는 거지. 자, 예문 읽어보자. 혜영이 먼저. There were few portraits in the gallery. 그 미술관에는 초상화가 거의 없었다. 그 밑에 거 시연이 읽어보자. There were a few portraits in the gallery. 발음 쫀다. 좋다. 그러니까 약간의 초상화가 있었다. 근데 뉘앙스 차이인 거지. 똑같이 초상화 두세 점이 있었다고 칩시다. 또 위에 친구는 두세 점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밑에 친구는 그래도 두세 점 정도는 있었다. 왜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가 물병에 물이 3분의 1 정도 있었을 때 아직은 물이 좀 남아있다 할 수도 있고 물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라고 저기 이제 연금술사가 저 얼키미스트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게 물병에 물이 3분의 1 있을 때 약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뉘앙스 차이인 거지. 근데 방금 잠시 후 할 때 굳이 거의 없는 순간 이후 이런 표현을 할까? 그냥 잠시 후 하면 약간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또 공부해 우리가? 어뷰는 긍정, 부정. 얘는 긍정, 얘는 부정. 이렇게 해도 공부는 하죠. 부정이 아니면 긍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은 아니니까 긍정이야. 좋으니까 긍정, 나쁘니까 부정이라고 보지 말고 부정이 아니면 긍정이라고 봅시다. 거의 없어. 부정적인 것 같은데 약간 있어. 그게 왜 긍정적이에요? 솔직히 이거 납득이 안 가죠. 부정은 아니니까. 됐어요? 그럼 똑같이 little도 어가 없으면 little 뜻은 뭐고? 거의 없는 little 약간의 긍정 부정은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될까? 있으면 긍정, 있으면 인정, 좀 있네, 없으면 부정. 자, 들이치는 건데 있으면 좀 있고 없으면 거의 없고. 그리고 라인 맞춰서도 이렇게 외워봤을 겁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few 어디더라? 자, 있으면 약간 좀 있고 없으면 거의 없고. 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자, 근데 너무 오래돼서 유아인 왜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예문을 듣기가 애매하네. 있으면 약간 있고 없으면 거의 없고. 그래서 있으면 있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어떻게든 기억이 나게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외우시면 되죠. 거기에도 좀 적어주세요. 한꺼번에 있으면 약간 있고 없으면 거의 없고. 자, 또 정리하면 a few moments later s가 붙는 게 셀 수 있는 게 조금 있으면 하나야 여러 개야? 당연히 여러 개지. 근데 셀 수 없는 게 약간 있든 거의 없든 여전히 셀 수 없다는 얘기는 s가 붙어 안 붙어?
안 뒀겠지. 그래서 뒤에 단독수명, 이게 단수명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단수형이죠. 명사의 단수형, 복수형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영작을 하셔야 됩니다. S 하나 빼먹고 이러면 조금 치사하게 점수를 자꾸 빼잖아요. 이거는 근데 부분 점수를 깎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빵점 처리하시는 거죠. 이거 자체를 묻는 문법이잖아요. few of you는 셀 수 있는 게 약간 있든 거의 없든 여러 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럴 때 few of you 쓰기로 했으니까. 리틀은 약간 있든 거의 없든 셀 수 없는 명사를 가지고 따졌던 거니 s나 es를 붙이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걸 어려워해서 뭐 틀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깜빡해서 틀리는 거 아니야. only a few, quite a few 이런 거 그냥 익히시고요. a little sugar, a little sugar 이렇게 돼 있는데 자, little 거의 없는, a little 약간 있는. 이번엔 또 혜영이 먼저 I had later money left in my wallet. 이건 부정적인 친구고요. 그다음 시연이 I had I had a little money left in my wallet. 그렇지. 나는 가졌다 약간의 돈 남겨진 나의 지갑에. 이 친구는 좀 이제 긍정적인 친구네요. 도둑 맞아도 지갑에 돈이 좀 남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거지. 도둑이 내 짐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볍게 다닐 수 있게 되었어. 완전히 럭키비키잖아. 이게 그건 아니잖아. 뭐 원형적 사고 그 뭐지 인공지능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원형적 사고 챗GPT가 있다며. 챗GPT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각자 만들 수 있어. 저번에 혜연이 내가 막 얘기했을 거예요. 영어 지문 분석본도 버튼 하나 누르면 분석본이 나오고 변형 문제를 수백 개씩만 만들어줘.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챗GPT 그 명령어를 짜고 프로그램 같은 코딩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근데 아직까지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지. 그래. 도태되지 않으면 또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럭키비키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거의 없고 약간 있고 뭐 only a little 이런 건 익히시면 좋고요. 그래서 only a few, quite a few. 근데 여기는 only a little, quite a little 되긴 하는데 여기 예문을 안 집어넣네요. 그럴 수도 있다 하면 되는 거고. 자, practice 8 and 9. 물어봤죠. 여기도 없어요? 혜영이 잠깐 쉬었다가 some any 설명해볼게. 혜영이는 저번에 설명한 걸 기억하고 있나? some은 언제, any는 언제 딱딱 우리가 두 글자로 딱 정리했잖아. 기억나요 그게? 이거 안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를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